근저당권. 근저당권을 한자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뿌리 근자를 쓰는지. 근저당권은 근대당권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근은 뿌리근으로 근본적인 담보를 의미합니다. 즉,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달리 채무 변동에 따라 담보 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당권과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 모드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표준 모드로 전환해 계속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저당권과 차이가 있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과 다른 점은 채무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추가로 돈을 빌려도 같은 담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저당권은 결국 근저당권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추가 대출이나 한도를 조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기존 근저당권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always.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의 소유 및 구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은행과 대출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하는 계약서입니다. 대출 신청서 및 신분증. 대출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근저당 설정 시 본인 확인과 서류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근저당 설정을 진행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은행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저당권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라고 나오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왜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달리 채무의 변동을 허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최초 설정 시점에서 피담보 채권, 보장받는 채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정하지 않으면 경락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불명확해지고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때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었던 근저당권의 채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이후에 추가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되는 거 맞네요. 이때 피담보 채권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됩니다. 피담보 채권을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는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면
그 비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이 피담보 채권에 해당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이후에는 추가로 빌린 돈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순간 근저당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소리를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 트랜스크립션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즉 실제로 빌린 돈과 이자 등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까지만입니다. 즉 근저당권은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최고액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초과된 금액은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상 보호 중인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물상 보호 중인이란 뜻과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다는 뜻 요걸 설명해 주세요. Audio transcription, 물상 보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린 채무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해주되 본인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A가 직접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B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B가 물상 보증인이 됩니다. 이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물상 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최대 담보 금액 채권 최액까지만 갚고 근저당권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상 보증인은 채무 전체를 갚을 필요 없이 근저당권으로 보호되는 최대 금액까지만 갚으면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 위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물상 보증인이란 뜻을 다시 한번 다른 예로 설명해 주세요. 엘스프링이니 물상 보증인을 다른 예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때 A의 친구 B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줄게라고 하여 B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A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입니다. B는 A의 빚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 물상 보증입니다. 즉 B는 돈을 빌린 적이 없지만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남의 빚을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난 다음에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해서 내가 그 물상 보증인이 손해 볼 거를 막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상 보증인이 된 사람 또는 그 부동산을 나중에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근저당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로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1. 근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최고액만 변제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이 유지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2.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빚을 전부 갚지 않아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물상보증인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경매 위험을 없애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원본은 우선 변제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원본은 우선 변제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때 원본이라는 뜻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의 실제 원금을 뜻합니다. 즉, 은행이 대출해준 돈의 기본금의 원금입니다. 원본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1. 처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이 1억 원이 바로 원금입니다. 2.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에는 정확한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3.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근저당권에 보장받는 채권이 확정됩니다. 이제 문제의 문장을 풀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확정된 후에 추가로 빌린 원본은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보호하는 금액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원-대출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A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B의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A는 같은 은행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3.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이 오고 이때까지 빌린 금액, 1억 2천만 원이 보호됩니다. 4. 이후 A가 또 추가로 3천만 원을 빌려도 이 3천만 원은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경매로 인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새로 발생한 원본금은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원본은 우선 변제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